대학적인 책이 베스트셀러 1등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이 책을 보면 돈 버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들었죠. 책을 들어서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나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고민, 뭐 해 먹고 살지? 사회를 이끌어가는 80%의 평범한 사람들의 직업을 인터뷰하는 직업 전문 채널 알고잡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직업을 참 명명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직장인이면서 N잡러이신 이은정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직장인으로 살고 있고 또 엄마로도 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사, 작가로도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엄마 N잡러 소소작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소소작가님. 네, 그래서 보통 소소작가 이은정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직장인, 엄마, 그리고 1인 기업가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요즘 이제 N잡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직업의 경계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내가 해보고 싶은 거면 그냥 도전해보고 그게 맞으면 그게 또 직업으로 되기도 하던데, 자, 보니까요, 하루에 3번 출근하는 여자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을 때 자기계발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직장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육아휴직 중에 벌려놓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독서 모임도 하고 또 돈공부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책도 쓰고 글도 써야 되니까 시간이 도무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단 1번 출근은 작가로서, 강사로서 네, 저의 나름 1인 기업가로서의 출근을 먼저 하고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2번째 출근을 합니다. 네. 직장에서 8시간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퇴근을 하고 나서 이번엔 집으로 출근을 하죠. 엄마로서 집에 가서는 웬만하면 다른 일들은 다 스위치 끄고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엄마로서의 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다시 출근한다는 얘기도 되게 인상 깊은 게 그냥 이제 육아라고 하잖아요. 육아하면서 보통 이제 약간 힘들고 괴롭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힘든 육체적인 어떤 일이 수반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출근해서 열심히 그냥 즐겁게 하시는 뭐 그런 거죠. 네, 제가 언젠가 저희 직장 선배한테 이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어요. 나 일할 때는 재밌는데 왜 집에만 가면 그렇게 힘들까?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가 아주 지혜로운 답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집에서도 일하는 것처럼 해 라는 거예요. 브라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서 집 문을 열기 전에 일단 표정을 한번 쫙 웃어요. 나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들을 맞자 하면서 아이들하고 놀 때도 그냥 일하는 것처럼 아이들하고도 즐겁게 일처럼 하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웃으면서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생각이 전환이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일인 것처럼.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워킹맘들은 일이 더 쉬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답변이 저에게 너무 지혜로운 답변이 애 키우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현명한 얘기인 것 같아요. 육아도 일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2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4살, 5살이시죠? 네. 연년생인데다가 지금 손 되게 많이 갈 텐데 물론 이제 훌륭한 기관에서 봐주고 있지만 2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 시작도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책을 읽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고 그런 꿈이 있어서 계속 제한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잡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인 게 저한테는 비결이다. 엄마가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 맞아요. 네. 예전에 우리 애 낳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애가 나오면서 동시에 모든 게 시작되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행도 시작되고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이 다 같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워킹맘이 육아휴직을 하면 사실은 애도 보기 힘들고 막 이래서 자기개발 이런 단어는 그냥 거의 모셔두기 마련인데 자기개발도 하셨었어요. 자기개발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첫째 육아휴직, 첫째 출산 육아하고 육아휴직 할 때는 이제 나에게 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쉬는 시간이 왔구나. 꿀맛 같죠? 이 생각에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나의 아저씨 한 2번 돌려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을 쭉 보냈는데 그러다가 친구 남편이 혈액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 남편이라고 해봐야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고 또 친구들 아기가 초등학생 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 그런 집인데 지금은 다행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으시고요. 그때 제가 친구의 막막한 그 감정이 저한테 되게 많이 전이가 됐어요. 진짜 막막하겠다. 게다가 외벌이였거든요, 친구가.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삶을 혹시라도 살게 될 때 제가 그동안 남편한테 너무 많이 의존을 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의존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 물론 저희 남편 아주 건강해요. 네. 건강하고 여전히 그쵸, 돈도 그쵸. 잘 벌고 그렇긴 한데 그 고민이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더불어 둘째를 임신했어요. 첫째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진짜 아이가 둘이 된 거예요. 2명의 몫을 제가 또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직장이 아니더라도 꼭 누군가가 나한테 잡을 부여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쉴 땐 쉬고 싶지 막 애기 봐가면서 자기 개발 하게 안 되잖아요. 그때 했던 자기 개발이 뭐 어떤 거였어요? 그때 처음에 했던 건 독서를 독서. 했고요. 또 제가 뭔가를 혼자 열심히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혼자 앉아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잘 안 됐고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독서를 혼자 하다가 나는 혼자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냥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모임을 만들었더니 이걸 운영을 어떻게든 해야 하고 또 독서 제가 리더니까 책 한 권을 읽기로 했으면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굴러가니까 제가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걸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 혼자 어떤 결심을 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3일 가면 잘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환경 설정 해주면 좋죠. 저 작심삼일의 아이콘이었어요. 근데 거의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이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해야 돼. 나를 브레이크 걸어줄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약간 장치적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딱 삼각근 묶어놓고 튀어나가지 못하게 오른발 왼발 빡빡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굉장히 뭐랄까 되게 인사이트 받았던 제가 그때 이제 막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책 저런 책을 봤는데 그때 저한테 다가온 책이 역행자라는 책이었어요. 자청님.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책 못 읽어요. 그쵸. 이따만한 자기 개발서 이런 거 못 읽고요. 요즘 뭐가 유명하다더라? 한참 그때가 자기 개발서 중에 작청님 책이 베스트셀러일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이 책을 보면 돈 버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들었죠. 책을 들어서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나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책을 다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돈 버는 법들이 막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도 그때 당시에 이제 둘째 아이 만삭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방법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줬던 큰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다른 거 다 못하겠으면 하루에 2시간씩 책 읽고 글을 써봐. 2년 동안. 맞아요. 네네네. 이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미션이었죠 그게. 네, 그래서 그걸 시작했어요. 다른 건 못하겠으니까 그거라도 하자라는 생각에 하루에 1시간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1시간 정도는 블로그에 이렇게 써보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노트북도 없었고 또 컴퓨터 키려면 키기 싫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 이거라도 하셨지만 이거라도가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거예요. 보통 사람이 30분 하루에 책 읽는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일 수 있는데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을 책을 읽고 글을 쓴다. 그래도 노트북이 없으니 핸드폰을 쓴다. 아, 여간 글 쓰기 좋아하지 않으면 전 이거 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뭔가 간절함이 있었던 건가요? 걸까요? 간절함은 진짜 이거는 너무 솔직한 건데 직장을 정말 다시 갈 수 있을까? 그땐 그게 고민이었어요. 특히 둘째가 바로 생겨서 제가 감사하게도 육아휴직이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첫째랑 둘째를 붙여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두 아이를 놓고 과연 내가 복직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복직을 안 하려면 어떻게 복직을 못 한다는 가정하에 뭐라도 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7천만 원이라는 빚을 졌어요. 뭐 어쩌시다가요? 그게 한참 코로나 이후에 뭔가 막 제로금리 시절도 오고 그래서 투자를 하면 우리 코스피 막 그때 당시에 3,300 가고 이랬잖아요. 투자를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대출. 신용 대출을 받았어요. 이걸로 투자를 해보겠다고.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험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7천만 원? 잘못된 투자를 또 했고요. 그래서 막 마이너스를 치고 있으니까 또 하필이면 제가 이제 조금 받고 나서부터는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자가 처음엔 뭐 20만 원 좀 안 되게 나가던 이자가 이제는 3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육아휴직 중에 딱 30만 원만 어디서 벌면 좋다. 이자만큼. 맞아요. 그 이자만큼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 그러면 내가 뭘로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과연. 네, 그때 그런 고민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책 속에 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책을 읽으라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도 답이 있죠. 네, 그래서 있었잖아요. 책을 읽고 글을 쓰라고 했어요. 1시간씩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때 그리고 제가 엄청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논다기보다는 육아가 자체가 힘드니까 이 아이 첫째 아이를 데리고 항상 그 아이들 그 또래 아이들 있는 모임 엄마들 모임에 가서 같이 육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놀면서 육아를 하자 그런 생각에 항상 모임이 있고 이 모임 아니면 다른 모임이 있고 인기가 이러면서 많으셨구나. 그건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찾아주진 않아도 내가 찾아가겠다. 네, 그래서 그 모임을 제가 주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노느라 바빴거든요. 책 읽고 글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육아하고 뭐 하다 보면 그쵸. 시간이 모자르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때는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오롯이 제가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전혀 할 수 없고 제가 또 밤에 약해요. 밤에 잠을 그냥 애들하고 같이 잠드는 편이어가지고 그때는 또 유독 피곤해요. 그래서 밤에 뭔가를 할 수도 없고 했던 게 그래서 새벽에 한 2시간 1시간은 책 읽고 이렇게 쓰자라고 생각해서 그때 새벽 기상을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 시작하신 거예요? 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때 아기가 4시 조금 안 되면 병으로 우유를 달라고 했어요. 낑낑거리면서 울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아기 이렇게 젖병으로 먹이고 그리고 나서 애를 이렇게 재우면서 또 안아줘야 자요. 이렇게 재우면서 제 이렇게 팔에 아기를 재우고 그러고 핸드폰을 이쪽에다가 치는 거야? 그러고 이 처음에 이제 1시간을 책을 봐야 되니까 이러고 책을 봤죠. 이렇게 네, 이러고 책을 밀리의 서재로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블로그에 핸드폰 그대로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렇게 블로그로 옮겨서 글을 쓰고 아침에 아기 일어나기 전에 발행하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네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애 재우는 핑계로 내가 잔다 그러잖아요. 보통은 다 애 안고 그냥 자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글 쓰고 붙이고 근데 요즘에 스마트 기기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것도 좀 약간 이점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밀리의 서재라는 것도 너무 잘 이용할 수가 있고 네. 그죠?